온도를 10도 정도 떨어뜨리면서 퍼포먼스는 1000점 이상 올리는 이런 세팅이 완료가 됐고, 부가적으로 지속 발열 시에도 80도 이하에서 동작하게 되는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영상 녹화를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이 나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목을 많이 안 쓰기 위해서 조금 저음 베이스의 잔잔한 톤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톤이 세지면 목이 또 점점 걸걸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밀린 게 많아서 어떻게든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950X3D의 커브 옵티마이저 설정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 세팅값 이런 거랑은 달라요. 저는 그런 국민 세팅값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CPU마다 편차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CPU에 맞는 세팅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는 값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를 듣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배경화면을 좀 바꿔봤어요. 제가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계속 녹화를 못해서 그 기간 동안 뭐 이거저거 만지면서 깨작거리다가 그냥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한테 부품을 대여해 주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건너서 대여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 리스팅 돼 있는 분들은 제가 직접 전화든 카톡이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광고비 받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도 감사하게 제품 대여 받아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테스트하고 영상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로고라도 좀 노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요청을 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 분들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요 업체들 말고도 대여를 해주시는 업체들이 있는데 아마 한 달이 건너서 빌려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리스팅이 필요하신 관계자분들 계시면 연락 주셔가지고 부품도 좀 대여해 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 리스트 한 자리 더 넣어드릴 수는 있어요. 여기 자리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그런 식으로 제품 대여를 좀 유도를 해보려고 겸사겸사 이렇게 미끼를 좀 던진 겁니다. 아무튼 제가 따로 광고비를 받진 않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10,000명도 안 되는 쩌리 유튜버가 제품 대여나 받으면 다행이고 광고비까지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제가 뭐 이렇게라도 보답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아마 영상에 한 번쯤은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설이 길었고요. 이번 영상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950X3D의 커브 옵티마이저 세팅이 들어갈 건데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기본적인 스킬이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CMOS 클리어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할 줄 모르시는 분은 CMOS 클리어 하는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고 다른 영상이나 이런 것도 참고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윈도우가 만약에 뻥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튜닝을 건드리다 보면 윈도우가 뻥 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뻑이 좀 덜 나는지 이런 것도 아는데 다른 영상들에 설명한 적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윈도우가 뻥 났을 때 윈도우 재설치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악의 경우에 바이오스가 먹통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바이오스가 먹통이 되면 바이오스 플래싱 기능으로 바이오스를 새로 설치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팅 안 된 상태에서 USB 꽂아가지고 바이오스만 갈아 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은데 일단 발생 가능성은 뒤로 갈수록 희박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CMOS 클리어 정도만 할 줄 아시면은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실 수 있게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CMOS 클리어 할 줄 아시면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영상을 잘 보시고 나서 시도해 주시면 되고, 그 대신 CMOS 클리어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영상을 좀 자세히 들으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거 다 스킵하고 핵심 부분만 보겠다고 다 넘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다가 뻥나고 날아가고 하면 저는 책임 못 져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구를 좀 할 줄 아는 정도의 스킬이 있다, 그러면 날아가면 복구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들으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시도하시면 됩니다. 자, 커브 옵티마이저의 원리나 이런 거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한 적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영상은 정확하게 스킬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커브 옵티마이저를 하는 방법. 자, 일단은 모니터링 툴이 좀 필요해요. 하드웨어 인포 비교적 최신 버전을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하드웨어 모니터는 쓰지 마세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인포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퍼져요. 그 중에 코어 클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안 볼 겁니다. 요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닫아버리고, 여기 보면 코어 유효 클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펼칠게요. 요걸 보셔야 됩니다. 유효 클럭. 그 다음에 또 주로 보는 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CPU 온도, CCD별 온도, 그 다음에 TDC, EDC, PPT 요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제품 스펙을 좀 얘기하자면,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인보드마다 지금 성능 편차가 나는 게 있습니다. 관련 영상 제가 올렸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일단 제가 사용하는 이 기가바이트 X870i 어로스 프로 아이스 보드 같은 경우는 성능 저하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스 버전 F2 버전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성능 저하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 메인보드다 하면은 제가 전력을 조금 15% 정도 더 주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까지 확인하셔서 전력을 조금 더 부여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차이에 따라서 이 PPT나 혹은 TDC, EDC 세팅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먼저 얘기 드리고, 관련 영상은 올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좀 뒤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 채널에서 990X3D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장착된 쿨러는 순행 쿨러가 아니라 공냉 쿨러를 제가 장착해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냉 쿨러로 온도를 잡아볼 거예요. 일단 아이들 온도를 보면 제가 편의상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오픈 케이스 기준으로 아이들 온도가 대략적으로 40도대로 나오죠. 원래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이 CCD 온도를 보세요. 이 CCD 온도가 30도대 정도면은 그래도 쿨러가 좀 제대로 설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인케이스로 들어가면은 이게 몇 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인케이스 상태에서 이 CCD 온도가 막 50도까지 올라간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쿨러가 잘못 설치됐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에서 뭔가가 돌고 있을 때, 윈도우에 잡다한 거 많이 깔려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백그라운드에서 뭐가 돌면은 코어의 클럭이 튀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클럭 잔잔하죠. 저는 항상 백그라운드에 장가지를 별로 설치를 안 하고 돌려요. 근데 만약에 백그라운드에서 뭐가 설치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거 돌리거나 테스트 하실 때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다 지우셔야지 어느 정도 저랑 편차가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걸 지우는 프로그램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클리너라는 걸 씁니다. 여기 길호넷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고, 뭐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설치한 다음에 그냥 실행하게 누르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이게 다 정리가 돼요. 이렇게 꺼지면서. 단점은 브라우저 창을 하나 열어버립니다. 이렇게 자기네 사이트. 그럼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모니터링 툴 켜고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보면, 이번 시네벤치는 멀티값 기준으로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네벤치가 돌아가면서 클럭이 이렇게 부스트 될 건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저보다 만약에 클럭이 많이 낮게 나온다, 예를 들어 최대 클럭이 한 4700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하시는 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보드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TDC, EDC, PPT 세팅을 살짝 조정해주면은 좀 더 클럭이 터지면서 점수가 더 나온다 그랬어요. 물론 그만큼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근데 지금 공냉 쿨러다 보니까 지금 온도가 84.5도, 84도 요 정도까지 나오네요. 지금 제 방 상온은 24.5도인데 상온에 따른 편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운 데서 돌리시는 분은 저보다 더 높은 온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케이스 쓰시는 분들은 더 높은 온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특히 인케이스 중에 케이스 쿨링 안 좋은 어항 케이스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 온도 좀 높은데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케이스에서 쿨링 효과가 별로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온도가 더 높아져요. 84도 정도 되는 온도면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부하를 줬을 때 점수가 점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4만 점 초반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돌리면 4만 초반대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CPU를 지속적으로 발열시키면은 만약에 소비 전력 대비 쿨러의 소화력이 낮으면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요. 열기를 해소를 못해서. 근데 공냉 쿨러 기준으로 200W 정도는 굉장히 간당간당한 수준이거든요.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이고 무난하다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공냉 쿨러를 사용해서 온도도 좀 낮춰보고, 그 다음에 커브 옵티마이저도 적용해서 퍼포먼스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바이오스를 진입을 할 거예요. 제 영상들 보면 요런 거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요렇게 이걸 만들면 되는데, 이게 더블 클릭만 하면 바이오스로 바로 진입됩니다.
자, 재부팅 되면서 바이오스 진입했죠. 방금 보여드린 그 바로 가기는 아마 제 쇼츠 영상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거라 쇼츠로 올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되게 편리합니다. 대부분 세팅은 이지 모드가 아니라 어드밴스 모드에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인터페이스가 기가바이트인데 제가 오늘 세팅 잡는 것들은 AMD에서 제공하는 PBO 옵션을 위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PBO 인터페이스는 거의 다 비슷해요. MSI를 제외하곤. MSI는 어딘가에 옵션이 있을 거니까 잘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세팅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AMD 오버클럭킹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길 찾아서 들어가면 다른 제조사 보드들도 이 옵션 다 있을 거예요. 경고 문구 뭐 대충 뭐 리스크 있다 이런 소리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라이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오토로 되어 있는 값을 어드밴스드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런 옵션들이 나오는데, 일단 PBO 리밋은 커브 옵티마이저 다 잡고 나서 조정할 겁니다. 세팅 다 해놓고 마지막에 잡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서 하나하나 따라갈 수준의 여러분들은 이 CPU 부스트 클럭 오버라이드 기능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파지티브 뭐 200 다 들어간다 뭐 이런 이상한 거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부스트 클럭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은 잘못 건드리면은 시스템 안정성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 만약에 이걸 적용하고 싶으시다 하더라도 잘 알고 건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상 보고 계실 분들은 직접 커브 옵티마이저도 못 잡는 분들이시잖아. 그러면 이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여나 커브 옵티마이저 다 잡고 나서 이제 건드려봐야지 하고 건드리시는 분 계실까봐 얘기하는데, 이 값 수정하면은 커브 옵티마이저 다 깨져요.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건드리지 마세요. 특히 공랭 쿨러 쓰시는 분들은 더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뭘 건드리냐? 커브 옵티마이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옵션을 올코어로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을 네거티브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네거티브에 대한 어떤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여기서 커브 값을 넣으면은 VF 커브라는 전압 대비 클럭을 구동시키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CPU가 어느 정도 전압에서 어느 정도 클럭을 동작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기준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오프셋을 주면서 조정을 해줄 거예요. 어디로? 아래쪽으로. 네거티브잖아요. 네거티브는 낮은 쪽으로. 그래서 이 커브 값을 네거티브 시프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를 주게 되면 이 커브 값을 아래쪽으로 내리는데 좀 더 낮은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린대요. 그래서 전압이 내려갈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사용 환경에서 전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PBO 옵션 특성이 그래요. 최대 전력 사용량까지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애가 PBO이기 때문에 전압을 줄이면은 그 줄어든 전압 양만큼 클럭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전압이 PBO 옵션 때문에 전압이 회복되면서 그 대신 클럭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기능은 사실 언더볼팅 기능이 아니라 오버클럭 기능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잡으려고 쓰는 기능이 아니에요. 온도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온도는 마지막에 PBO 리밋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순서 중요합니다. PBO 리밋과 커브 옵티마이저는 순서가 중요해요. 무조건 커브 옵티마이저가 선행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이 값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CPU 수율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값은 무조건 다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CPU 몇 개 정도 테스트 해보셨냐고. 그냥 짙게 들어갔으니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CPU 100개 정도 테스트한 거 아니면은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9000번대 샘플은 그렇게 많은 테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7000번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제법 테스트를 했었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는 이 값이 한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0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잘 들어가는 경우는 막 50 이런 값도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PU 수율 따라 편차가 천차만별이니까, 만약에 누가 이 값이 뭐 한 20은 무조건 들어간다더라, 20 넣고 써라 이렇게 얘기해서 20을 넣었는데 내 CPU가 마침 20이 안 들어가는 CPU야. 그러면은 부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부팅 되더라도 뭐 게임 돌리다 뻗거나 멈추거나 튕긴다거나 셧다운 되거나 아니면 프레임이 엄청 안 나온다거나 이런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영상은 값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다. 자, 그러면 시도를 해볼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 들어가는 경우 한 자리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5 정도 넣으면은, 만약에 5가 안 들어가는 엄청 수율이 안 좋은 CPU가 있다 하더라도 부팅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0이라는 값에서 모든 게 정상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CPU이기 때문에 그 CPU는
0이 아니라 5 정도의 네거티브 값을 주면은 전압이 살짝 내려가면서 그만큼의 리스크가 늘어나지만 그래도 저부하 상태에서 동작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고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를 넣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는 제일 오른쪽 세이브 앤 엑싯 옵션에 있는데 다른 메인보드도 비슷한 어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옵션을 찾아서 저장하고 나가기 그 다음에 yes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부팅이 되실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자, 부팅은 될 거라 그랬죠. 그러면 하드웨어 인포를 키고 시네벤치를 킵니다. 시네벤치는 2023 버전이 빨리 돌아가고 좋아요. 2024 버전 돌리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시네벤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최저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스템이 안정화 테스트를 할 때 최저 조건으로 시네벤치 정도는 통과해야 사용하실 때 예기치 못한 풀로드 상태에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풀로드 상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윈도우 업데이트나 아니면 백신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압축 해제할 때도 로드가 굉장히 걸려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헤비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코어를 다 사용하게 되는 작업에서 로드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버티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최소 조건이 시네벤치 정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시스템은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시네벤치보다 더 높은 부하량의 툴을 사용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하냐, 시네벤치를 그냥 한 바퀴만 돌려보세요. 여기 시네벤치의 상단 파일 옵션 보면 어드밴스드 벤치마크라는 옵션이 있어서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여기 몇 분 돌릴 것인지가 나와요.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한 10분 정도 돌리거든요. 근데 이 어드밴스 모드를 체크하면은 몇 번 돌릴 것이냐, 거기서 오프를 선택하게 되면 한 바퀴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돌려주고 잘 돌아가는지 보세요. 돌아갈 때는 이렇게 모니터링 툴로 모니터링을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커브 옵티마이저 값이 5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건데 그래도 클럭이 아까보다 좀 더 높게 터지는 게 보이죠. 온도나 전력 소비량 변화는 크게 없을 겁니다. 왜냐면 PBO라는 옵션이 원래 그래요. 최대 전력 소비량까지 부스트 시키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동일하면 온도도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약간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점수도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시네벤치를 딱 한 번만 돌렸습니다. 왜 한 번만 돌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라 그럽시다. 여기가 팩토리 설정 상태예요. 팩토리 설정 상태에서 여기가 커브 옵티마이저가 제로라고 치면은 커브 옵티마이저 네거티브 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쪽으로 요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동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 제일 오른쪽이 리스크 맥스 지점이라고 합시다. 이 리스크 맥스 지점에 오면 여러분들 시스템 부팅도 안 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CPU마다 또 다릅니다. 수율 따라가거든요. 근데 리스크 맥스 지점이 여기라면은 한 여기쯤 지점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여기는 부팅만 되는 지점이에요. 부팅은 되는데 부팅 되고 나서 뭔가 하려 그러면 뻗습니다. 그거보다 더 왼쪽에, 자, 요 부분이 시네벤치가 실행은 되는데 테스트를 돌리자마자 멈추는 지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요 정도 부분이 시네벤치 1회 돌아가는 지점, 그리고 여기는 시네벤치 한 3번 정도 돌아가는 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시네벤치 10분 돌아가는 지점, 그리고 멀지 않게 이제 요 마지막이 시네벤치 30분 이상 돌아가는 지점이에요.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노란색을 칠해봤습니다. 요 노란색에 가까운 텍스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 맥스 지점에 가게 되면 부팅이 안 되기 때문에 시모스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모스 클리어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법 스타트 포인트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야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지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한테 임의로 값을 때려놓고 돌리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찾아가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스타트 지점부터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천천히 접근을 할 때 우리 최대 목표는 요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근데 천천히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너무 많이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리스크 맥스 지점만 안 가면은 시모스 클리어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증상만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 지점에 도달을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네벤치 한 바퀴가 돌아가는 지점을 찾았어. 어느 정도 너무 갔더니 부팅은 되는데 시네벤치 돌리자마자 뻗어. 그러면 그거보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지점을 찾았으면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런 증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더 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임의로 작은 수치를 넣고, 그리고 부팅해서 이거를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부팅 되는지 시네벤치가 한 바퀴 돌아가는지 거기까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네벤치 한 바퀴가 더 돌아가면은 뭐 3번은 돌아가는지 10분은 돌아가는지 30분 혹은 1시간 2시간은 돌아가는지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방금 네거티브 값을 5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시네벤치 1시간 이상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1시간 동안 돌려. 그러면 잘 돌아가. 그러면 다시 값을 10으로 바꿔봅니다. 10으로 바꾼 다음에 시네벤치를 또 1시간 돌려봐. 또 잘 돌아가면은 15로 바꾸고 1시간 돌려봐. 이렇게 하면은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좀 빠르게 찾는 방법은 이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점점점 늘려가면서 이 시네벤치 한 바퀴가 돌아가는 이 지점을 찾을 겁니다. 이 지점을 찾는 의미가 뭐냐면은 제 경험상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리스크 맥스면 시머스 클리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네벤치가 한 바퀴 돌아가는 상태에서 네거티브 값을 또 5 정도 수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내 시스템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를 봤을 때 제 경험상 5 정도 갔을 때 최소한 이 시머스 클리어를 초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커브 옵티마이저 네거티브 값 5개 단위로 조절을 해가면서 시네벤치 한 바퀴 돌아가는 지점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돌리다가 만약에 시네벤치 한 바퀴 안 돌아가는 지점을 찾으면은 여기서 요 사이 구간 어딘가 있구나. 그러면 다시 시네벤치 값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왼쪽으로 가면서 이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지점을 너무 완벽하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9000번대 라이젠 CPU 같은 경우는 커브 옵티마이저 값이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변화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풀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요 정도 왔어. 그럼 여기서 이 빨간 지점을 찾아가려고 더 노력할 필요 없이 이 정도만 놓고 써도 여기서 이 정도 값의 커브 옵티마이저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한 개의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한 개의 지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약간 풀고 쓰는 게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점을 찾은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정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한 개의 지점에 너무 딱 맞춰 놓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사용 환경에서 온도가 만약에 올라갔어. 여름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쿨링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쿨링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증가하면서 전압 요구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압 요구량이 늘어나면 내가 잡아놨던 세팅 값에서 좀 더 많은 전압을 요구하게 되면서 거기서 전압이 모자라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타이트하게 잡으셨다 하더라도 좀 풀어서 쓰는 게 안정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이제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5개 단위로 계속 줄여볼 겁니다. 시네벤치 한 바퀴씩 돌려보면서. 자, 다시 바이오스 진입했습니다. 커브 옵티마이저 옵션 찾아가고요. 자, 이번에는 네거티브 10을 주고 부팅해서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 15도 해보시고 또 잘 되면은 20도 해보시고 그래서 점점 수치를 높여가면서 시네벤치 한 바퀴가 안 도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올코어 네거티브 40 정도 주면은 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돌려봐서 아는 거예요. 이 CPU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 40 줬는데 부팅 됐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바로 40 값 넣고 따라 하시는 분 계실까봐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되는 걸 아니까 시도한 거고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접근하십시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한 방에 따라 했다가 저보다 수율 안 좋으면 부팅도 안 됩니다. 시무스 클리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팅 안 되는 증상을 자주 겪다 보면은 특정 상황에서 윈도우 뻥 나는 증상이 재현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시무스 클리어를 안 하는 상황으로 가야 윈도우 재설치도 안 할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이오스 플래싱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정적으로 접근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게요. 시네벤치 실행까지는 잘 됐죠. 그러면은 지금 클럭 값이 요 정도 터지면서 지금 전력 소비량이 아주 살짝 낮아졌고요.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심화 과정이라서 이번엔 설명 안 할 건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점수가 올랐죠. 45,000점 정도. 이게 한 바퀴 돌아가면은 여기서 또 네거티브 5를 줘서 또 해보고 근데 45 정도 주면은 아마 시네벤치 한 바퀴 안 돌아갈 겁니다. 제 CPU가. 그러면은 45에서 만약에 시네벤치가 한 바퀴가 안 돌아가 그럼 다시 40으로 백합니다. 40으로 백해서 이제 시네벤치에 30분을 걸고 돌려봐요. 이게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시스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여기 숫자가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보세요. 이게 멈추면은 숫자가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고 가서 뭐 드라마도 한 편 보고 오시고 뭐 유튜브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놓으면 핸드폰으로 웹툰 보거든요. 이렇게 돌다 보면은 잘 돌아가면 좋아요. 잘 돌아가면은 30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돌려보세요. 더 많이 돌릴수록 안정성은 더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커브 옵티마이저 네거티브 40 정도 주면은 돌다가 뻗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다가 언젠간 뻗어요. 그러면은 다시 바이오스 가서 자 다시 커브 옵티마이저 옵션 와서
만약에 네거티브 40을 줬는데 지속적인 부하를 줬을 때 돌다가 뻗는다 그러면은 다시 숫자를 풀어주는 겁니다. 35로. 그리고 돌려봐요. 이제 35로 돌리면 아까보다 더 안정성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잘 돌 수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공교롭게 30에서 잘 돌아가다 거의 막바지에 에러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30 정도로 다시 5개를 풀어줬어요. 이 상태에서 돌리면은 시네ben치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에러가 안 나요. 제 CPU 같은 경우. 여러분 CPU는 돌려보세요. 제가 뭐 30에서 에러가 안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CPU에서도 30에서 에러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돌려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더 안정성을 원한다 그러면은 30도 잘 돌아갔지만 25 정도로 좀 더 풀어주면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온이 좀 많이 올라갔을 때도 대비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30 정도에서 잘 돌아간다는 가정을 하고 올코어를 per CCD로 바꿔요. 이게 per CCD가 있고 per 코어가 있는데 제 경험상 9000번대 CPU는 per 코어 잡을 필요 없어요. per CCD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per CCD 값을 보면 이렇게 CCD가 두 개가 나옵니다. 0번 CCD, 1번 CCD가 나오는데 옵티마이저 사인을 둘 다 네거티브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안정성 확보를 한 30이라는 수치를 넣어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면 올코어 30이랑 마찬가지예요. 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CCD가 두 개잖아.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30보다 네거티브 값이 더 들어가는 CCD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닐 수도 있어. 둘 다 이 35가 안 돌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요게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게 돌아갈 수도 있죠. 심지어 좀 더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게 되면 요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코어 35가 안 돌아간 이유가 CCD 0번 때문이다. 그렇지만 CCD 1번은 더 높은 수치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30보다 더 준 커브 옵티마이저 값에서 에러가 나는 CCD가 0번 CCD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1번 CCD를 점점 높여가면서 또 테스트할 수 있는 거야.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거랑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뭐 45도 한번 해보고 50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점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CCD의 퍼포먼스가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값이 커지면은 시네벤치 한 바퀴 안 도는 지점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안 도는 지점이 나오면은 다시 값을 풀어주면서 잘 도는 지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가면서 40에서도 잘 안 돌면은 40에서도 에러 나면 35로 한번 바꿔주고 아니면 반대로 에러가 나는 CCD가 CCD 1번이라 치면은 CCD 0번을 뭐 35를 시도할 수 있고 40을 시도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더 높은 네거티브 값이 들어간 CCD 쪽의 클럭이 좀 더 부스트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퍼포먼스가 아주 소폭 상승해요.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 CPU의 값은 요렇게 찾았어요. 이걸로 돌리면은 제 CPU는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꼭 5 단위로 해야 되냐, 여기서 좀 더 미세하게 뭐 36, 37 이런 거 시도해보고 싶다, 뭐 해도 되는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너무 극단적인 지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지점을 찾으면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리스크가 증가할 때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적당히 풀어서 쓰는 게 제일 좋다. 그 수치가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적당히 한 5단위로 잡으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정도면은 아마 잘 돌아갈 것 같다 싶으신 분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 옵션 중에 커스텀 옵션이 있어요. 이 커스텀 옵션을 고르면은 내가 커스텀한 수치로 돌릴 수 있는데 어떻게 커스텀하냐면 파일 옵션에 이 두 번째 옵션을 클릭해주면은 여기에 커스텀 미니멀 테스트 듀레이션이라고 나오고 몇 분을 돌릴 것인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면서 한 3시간 정도 돌리겠다. 그러면 3시간은 180분이죠. 이렇게 세팅하고 그러고 나서 돌려요. 모니터링 툴 한번 켜놓고 이렇게 돌리고 이제 자러 가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다 돌아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돌아간 게 아니라 멈춰 있거나 아니면은 재부팅이 됐다거나 그러면 내가 잡은 세팅 값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0번 CCD든 1번 CCD든 5개씩 풀어서 다시 이 작업을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세팅하면은 CPU 퍼포먼스가 약 45,000점 정도 나오고요. 온도는 내려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전력 소비량이 많이 안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전력 소비량이 원래 리밋이 200W입니다. 디폴트가 200W예요. 그런데 200W까지 안 나오는 이유는 이거 좀 심화 과정인데 9000번대 CPU는 CPU 특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클럭 수율이라 그래서
특정 클럭 이상을 죽어도 못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특성이 있는 CPU들이 대다수입니다.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예요. 그 증상이 없는 CPU는 되게 간혹 하나씩 나오고, 대다수의 CPU가 클럭 수율 한계의 지점이 있어서 그 클럭 이상 못 올라가요. 저부하 상태에서는 터지는데 고부하 상태에서는 그 클럭 이상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네가 조금 치사한 게 뭐냐면, 자, 이 코어 클럭을 봤을 때 여기 최대 클럭을 보면요, 5500이랑 5700 이렇게 55배수 57배수가 터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스펙상으로 이 CPU는 57배수가 되는 CPU가 되는 겁니다. 최대 클럭이 57배수니까 분명히 이 코어 중에 단 하나쯤은 57배수가 되는 코어가 있긴 있을 거야, 하나쯤은. 그런데 그거는 저부하 상태나 싱글 부스트 상태에서만 달성이 가능한 거고, 멀티 부스트 상태에서는 이렇게 여러 코어를 동시에 갈구는 상황에서 저 정도까지 클럭 안 올라가요. 전력을 해제하고 뭐 온도를 잡고 뭘 하고 해도 CPU 뚜따 해가지고 커스텀 순행해도 안 올라가는 클럭은 안 올라갑니다. 그게 9000번대 CPU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 클럭을 만나면은 클럭이 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클럭이 못 올라가면은 전력을 더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PPT가 200W가 제한인데 200W까지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W까지 만약에 못 쓰면은 온도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발열을 시키면은 이 시스템의 쿨러는 지금 공냉 쿨러다 보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면 뭐 세 바퀴 돌려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막 온도가 95도가 찍혀 있어. 그럴 수 있거든요. 95도 찍혀 있으면 기겁을 하죠.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리고 사실 90도 넘으면 커브 옵티마이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경우에 리스크합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은 커브 옵티마이저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요구 전압량이 늘어나면서 클럭을 구동시키지 못하면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커브 옵티마이저를 더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어떻게 잘 돌아가는 값을 잡았어. 이게 아무리 공냉이다 하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임계점을 만나면은 수렴을 해요. 그 임계점이 이 쿨러가 해소할 수 있는 전력 소비량의 온도 도달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200W 정도는 공냉 쿨러로 간당간당하게 커버가 가능하긴 할 겁니다. 싱글 공냉 쿨러 말고 듀얼 타워 상급 대장급 공냉 쿨러 기준으로 200W 정도는 감당할 만해요. 근데 만약에 PBO 전력 제한을 해제를 한다, 아니면 PPT 전력 소비량을 더 증가시킨다 하면은 공냉 쿨러로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순행 가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공냉 쿨러로 하고 싶다. 근데 공냉 쿨러로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온도를 잡아볼 겁니다. 커브 옵티마이저로는 온도가 안 잡혀요. 커브 옵티마이저로 온도 잡히는 거는 7000번대 CCD 1개짜리 8코어 이하 제품들 이야기고, 다코어 CCD 2개짜리나 아니면 9000번대 CPU는 커브 옵티마이저를 조정했을 때 순정 상태보다 온도가 내려가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CCD 2개짜리 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 전력량이 기본적으로 최대 전력 제한 수치까지 도달해도 맥스 클럭을 못 터뜨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9000번대 CPU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클럭 수율 제한 같은 게 있어서 더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니까 전력을 계속 때려다 부으니까 어설프게 전력 제한 해제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온도가 시네벤치를 한 바퀴만 돌려도 95도에 도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야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스크린샷 보면요, 전력 제한 해제돼 있고, 전력 제한 해제된 상태에서 이 클럭이 클럭 수율 한계 지점 부근에 멈춰 있고, 대략적으로 5200에서 5400 사이에요. 그 상황에서 전력 제한 해제가 되어 있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서 9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제한 해제 함부로 하지 마시고, 9000번대 CPU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전력 제한 해제도 적절하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무작정 맥스로 해제하면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오늘 테마는 공냉 쿨러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니까 이 온도를 잡을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온도를 잡아야 되냐면, 커브 옵티마이저로는 지금 안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럼 커브 옵티마이저로 안 되면은, 그러면 온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클럭을 낮춘다. 여기서 클럭을 이 정도로 못 돌게 만들면 온도 내려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 클럭을 낮추고 싶지 않으면은, 그러면 부하량을 낮추면 돼요. 지금 부하량이 대략적으로 160A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소비 전력량이 194W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걸 줄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걸 줄이면 클럭도 낮아지긴 해요. 그렇지만 클럭을 낮춰서 온도를 잡았을 경우에는 고부하 상태 말고 저부하 상태에서 동작을 시켰어도 낮아진 클럭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제한 수치를 수정해서 잡은 경우에 저부하 상태에서는 더 높은 클럭 도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네벤치급 부하량 말고 시네벤치보다 부하 낮은 툴을 돌려볼 거예요. TM5 같은 경우 부하량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얘를 돌려보면, 자, 이제 클럭이 부스트 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세요. 자, 클럭이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5500에서 5600 정도. 그러니까 부하량이 낮은 툴을 돌렸을 때 클럭이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만약에 클럭을 눌러서 잡으면은 이거보다 낮은 클럭으로 동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쉽잖아. 그리고 지금 한번 5500에서 5600 찍고 나서 클럭 수율 문제 때문에 지금 클럭이 떨어져서 돌거든요. 이게 클럭 수율 문제예요. 제 CPU의 클럭 수율이 대략적으로 5300에서 5400 사이에 수율 리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 이상을 목표로 삼고 전력을 늘려주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온도 잘 잡히는 커스텀 순행이나 뚜따 하시는 분들 클럭도 높여보려고 전력 계속 올리는데 안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테마는 공랭 쿨러기 때문에 온도를 잡아볼 건데, 목표 온도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80도 전후면은 퍼포먼스가 제법 괜찮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 8도 정도 낮추면은 되겠죠. 어떻게 8도를 낮추냐? 우리는 이 TDC, EDC, PPT라는 이 세 가지의 리밋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리밋 값을 수정해서 셋 중에 하나라도 리밋에 만나면은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전류를 쏟아붓지 못하게 돼요. 전류를 쏟아붓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클럭이 스톱하면서 온도가 딱 그 지점에서 더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줘야지 8도가 떨어질까? 그거는 몰라요. 왜냐면 쿨링 성능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보냐? 값을 낮추면 돼요. 그냥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TDC, EDC, PPT 값을 보면요, TDC는 160A 정도에서 맥스 값이 있는 것 같고, PPT는 200W에서 맥스 값이 있고, 이거 CPU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 EDC가 아마 230A에서 맥스 값이 있을 거예요. EDC는 지금 맥스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스템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TDC를 160보다 더 낮은 수치로 잡는다. 두 번째, PPT를 200W보다 더 낮은 수치로 잡는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볼 때 전력이 우리한테 더 익숙하기 때문에 PPT를 많이 조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PPT를 조작하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0W를 180W로 수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이오스 들어가서, 자, 다시 PBO 옵션에 들어가면은 커브 옵티마이저 말고요, 이번에는 PBO 리밋이라는 옵션을 드디어 건드릴 거예요. 오토 상태인데 매뉴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매뉴얼로 바꾸면 굉장히 높은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부팅시키면 전력 제한 해제한 거랑 동일한 증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게 아니에요. 자, PPT 리밋, TDC 리밋, EDC 리밋을 다시 순정 상태로 원복해 줄 겁니다. 순정값 몇이라 그랬어요? PPT는 200W. 그런데 단위가 지금 보시면 앞에 M이 붙었습니다. 밀리와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줍니다. 200W에서 공을 3개 더 붙여줘요. 그럼 이게 200W예요. 그 다음 TDC는 160A입니다. EDC는 230A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 9950X3D의 TDP 170W의 값입니다. AMD가 이상하게 TDP라는 값하고 전력 소비량이 동일하게 보질 않더라고요. 어떤 특정 TDP 값이 있으면 그 TDP에 해당하는 PPT, TDC, EDC 값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TDP 170W인 PPT, TDC, EDC 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쨌든 우리는 직관적으로 PPT라는 값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더 낮은 값을 넣어 볼 건데, 제 경험상 공랭 쿨러 사용할 때 170W나 175W 정도 넣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170W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DC, EDC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 PPT 값에 먼저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PBO 리밋을 처음에 매뉴얼로 수정했을 때 이렇게 큰 값이 나오잖아요. 사실 디폴트 값을 넣어줄 필요 없이 이 PPT만 이렇게 170W로 수정해도 이 시스템은 TDC, EDC의 높은 수치에 도달하기 전에 170W에 먼저 도달해서 리밋이 걸려버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한 바퀴만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커브 옵티마이저를 건드린 게 아니라 PBO 리밋 값을 건드린 거예요. PBO 리밋 값은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 테스트 돌릴 필요 없이 그냥 한 바퀴 혹은 뭐 여러 바퀴 돌려보면서 온도 체크만 하면 돼요. 자, 170W 정도 줬더니 170 리미트에 걸렸죠. 170W 리미트에 걸리는 TDC, EDC 수준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 TDC나 EDC는 높은 수치가 들어갔어도 그 이전에 PPT에서 어차피 리밋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지금 75도 정도, 지속 부하를 주게 되면 75도에서 좀 더 올라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세팅하면 80도는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170W라는 수치는 듀얼타워 공랭 쿨러가 해소하기 굉장히 좋은 전력 수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하를 준다 하더라도 온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커브 옵티마이저를 병행해서 잡았기 때문에 퍼포먼스 수치는 대략적으로 44,000점 정도, 전력을 낮추기 전보다는 그래도 퍼포먼스가
퍼포먼스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순정 퍼포먼스 대비해서는 늘어났죠. 순정에서 42,000점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온도는 떨어지고 퍼포먼스는 증가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170W 정도 세팅을 잡아봤고요. 근데 이거는 시네벤치 기준으로 잡은 온도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걸 수 있는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바이오스로 갈게요. 자, PBO 옵션에 들어가면은 여기 플랫폼 서멀 스로틀 컨트롤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을 매뉴얼로 바꿔주면은 플랫폼 서멀 스로틀 리밋이라는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80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온도 제한을 80으로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시스템이 80도를 초과를 했다? 그러면 스로틀링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80도를 넘어갈 수는 있는데 넘어가면은 낮추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145A 수준의 퍼포먼스가 돌 때 만약에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가더라도 최대 온도를 80도로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스템은 스로틀링은 걸리겠지만 퍼포먼스는 떨어지겠지만 온도는 80도 이상 올라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온도 제한은 가장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온도 제한은 스로틀링을 심하게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제한보다는 선제적으로 이 PBO 리밋 값을 가지고서 PPT, TDC, EDC 리밋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세팅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마다 이 TDC가 높게 나오는 툴이 있고 PPT가 높게 나오는 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잡아주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 이렇게 세팅했으면은 3시간 걸어놓고 자러 가도 온도가 그렇게 많이 높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퍼포먼스는 그만큼 떨어질 수는 있어요. 리밋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75도부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네. 좀 선제적으로 스로틀링을 걸어버리나? 그럼 퍼포먼스가 약간 좀 낮게 나오네요. 아무튼 이렇게 설정하고 자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면은 내 시스템은 커브 옵티마이저 세팅을 끝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이 상태에서 게임을 돌리다가 멈추거나 튕기거나 프레임이 안 나오거나 할 수 있어요. 아직 리스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네벤치 돌렸을 때 클럭 터지는 수준을 보면은 제가 커브 옵티마이저를 먼저 잡고 전력 조절을 하라 그랬어요. 온도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클럭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 클럭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간 걸 테스트한 거예요. 이거보다 높은 클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전력을 낮추지 말고 그냥 커브 옵티마이저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력을 조절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더 높은 클럭에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까 돌아갔던 걸 잘 기억하면은 커브 옵티마이저 네거티브 35, 30 정도 줬을 때 제 CPU의 클럭이 대략적으로 약 5200 정도 도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내 시스템은 최대 5200 정도 이내에서 안정성이 확보가 된 거야. 그런데 시네벤치 말고 그거보다 더 낮은 부하를 주는 툴, 예를 들어 시네벤치보다 낮은 부하를 주는 게임 같은 툴을 돌리면은 게임을 돌리지 않고 TM5로 대체하겠습니다. TM5 부하가 낮은 편이라서. 그러면 클럭이 보시다시피 팍 부스트 되죠.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스트 됐다가 클럭 수율 때문에 살짝 가라앉지만 좀 더 높은 클럭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TM5를 돌리면 이게 잡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부하량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만약에 하게 될 때 좀 더 높은 클럭이 팍팍 터지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입력한 커브 옵티마이저 값이 만약에 전압이 모자르게 되면은 그러면 게임이 튕긴다거나 아니면 프레임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X3D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7000번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CD 2개 제품 쓰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부하 상태에서의 안정성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라 그러면 어떻게 안정성 확보를 하느냐, 어떤 툴을 돌려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절한 테스트 방법을 찾진 못했습니다. 근데 좀 효과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시네벤치 2024 버전입니다. 이거를 30분 놓고 돌리면은 2024 버전의 특징이 이렇게 한 칸 돌리고 또 한 칸 돌리고 한 칸 돌리고 한 칸 돌리고 합니다. 그러면은 클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게 한 칸 끝날 때마다 클럭이 떨어졌다가 또 한 칸 시작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2024 버전이 이런 저부하 상태에서의 고클럭 안정성 테스트에 생각보다 시네벤치 R23 버전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돌려주시고. 근데 이게 또 모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또 아니에요.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만약에 게임 하다가 뭐 터지면은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더 낮춰주는 것도 방법이고, 보통 그런 증상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거의 한 개 지점에 딱 맞춰서 잡아놓은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보다 좀 여유롭게 잡아주신 분들은 발생 안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더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데 9000번대 CPU에는 한 가지 솔루션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일단 멈추고 바이오스 진입하겠습니다. 자, 다시 PBO 옵션으로 찾아갈 겁니다. 자, PBO 들어와서 9000번대 CPU 같은 경우 커브 쉐이퍼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7000번대는 적용을 못 하는데 간혹 7000번대에서도 조절 가능한 메인보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7000번대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맞고요. 아마 CPU에서 컨트롤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7000번대에서 커브 쉐이퍼 옵션을 넣어도 제대로 동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동작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들어가서 보면은 이상한 옵션이 잔뜩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한 영상도 있어요.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는 타겟이 좀 많이 초보자에 가까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핏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방법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맥스 프리퀀시에 가셔서 이 세 가지 옵션을 에네이블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각 항목에 따라서 사인 값하고 매그니튜드 값이 나와요. 그럼 사인 값을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로 두세요. 파지티브로 두고 여기에 값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10, 세 개 모두 동일하게. 그리고 뭐 나는 좀 넉넉하게 잡겠어 하면 20 정도. 그 다음에 뭐 평균적으로 가려면 한 15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15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 맥스 프리퀀시에 대해서 커브 옵티마이저가 좀 보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클럭을 시도를 할 때 커브 옵티마이저가 파지티브 쪽으로 좀 15 정도 오프셋이 들어간 상태에서 동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커브 옵티마이저에서 네거티브 30을 잡았다 그러면은 커브 쉐이프를 통해서 맥스 프리퀀시에서 30 플러스 15 해서 네거티브 15의 값으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맥스 프리퀀시에 향해 가는 VF 커브 자체가 좀 더 보수적으로 변경되면서 그 사이 구간에 있는 값들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여기서 좀 더 안정성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 프리퀀시까지 에네이블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지티브에서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 하이 프리퀀시를 안 잡아도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가시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 10 정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평균 정도의 값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파지티브 5 정도 요 정도 세팅해주고 저장하고 나가기. 참고로 커브 옵티마이저든 커브 쉐이퍼든 파지티브로 움직이는 거는 리스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성 테스트가 된 시스템을 파지티브로 조정하면은 더 안정성 테스트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파지티브라는 값 자체가 이런 커브 값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멀티 퍼포먼스는 아까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한번 시네벤치 한 바퀴만 돌려보면 근데 지금 조정한 값이 하이 프리퀀시랑 맥스 프리퀀시 값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클럭에서 동작하는 경우는 아까 세팅했던 커브 옵티마이저 네거티브 35, 30 값을 따라서 동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면은 시네벤치 한 바퀴 기준으로 온도는 75도, 그 다음에 시네벤치 점수는 43,649점.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 돌렸을 때 42,000점대가 나왔고 온도는 85도 정도 나왔는데 온도를 10도 정도 떨어뜨리면서 퍼포먼스는 1000점 이상 올리는 이런 세팅이 완료가 됐고 부가적으로 지속 발열 시에도 80도 이하에서 동작하게 되는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CPU에 맞는 커브 옵티마이저 값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쿨링 성능에 적절한 전력 소비량 PPT 값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만약에 메인보드가 순정 상태에서 퍼포먼스가 좀 안 나오는 메인보드다, 저항이 좀 높게 들어가 있는 메인보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잡았던 이 TDC, EDC, PPT 값을 동일하게 잡으면 이거보다 퍼포먼스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 경우에 같은 환경에서 온도가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온도 맞은 만큼 PPT, TDC, EDC를 풀어주면 되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더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추 비슷한 클럭에 도달하면서 퍼포먼스가 비슷하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서 마무리하고요. 최대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디테일한 설명은 많이 생략하고 방법적으로 따라할 수 있게끔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라오실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방금 넣은 수치는 제 시스템에 적절한 수치고 여러분들 시스템에 적절한 수치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값들 중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커브 쉐이퍼 값밖에 없습니다. 커브 쉐이퍼 값은 그건 그대로 쓰셔도 돼요. 어차피 파지티브 준 거잖아요. 파지티브는 리스크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감소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 여러분들 환경에서 적절한 값 찾아서 잘 세팅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방에 높은 값 시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무스 클리어 해야 되고, 그렇게 멈추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맞이하다 보면은 시스템이 체크디스크에 들어가는데, 불안정한 상태에서 체크디스크에 들어가면은 OS 영역에 잘못된 값이 라이팅 되면서 윈도우가 뻥납니다. 그러면 윈도우 다시 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바이오스에서 뭔가 수정하다가 뻥나면은 바이오스 벽돌되니까 바이오스 플래싱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제가 오늘 설명한 만큼만 가지고서 시도하시면은 안정적으로 그나마 시모스 클리어만 하는 수준에서 시스템을 세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용이 길다 보니까 영상이 아마 좀 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많이 줄여서 설명드린 겁니다. 길다고 다 스킵하지 마시고 자세히 들으시고 이해 잘 안 가면은 또 듣고 하세요. 이론적으로 이해하면서 접근하고 싶으시면은 다른 영상들에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설명하는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어쨌든 이번 990X3D 공랭 쿨러에서 80도 이하로 커브 옵티마이저 세팅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너무 아파요. 아픈데 고생했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